안녕하세요. 4월 1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난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강세장 2막이 본격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시장은 그렇게 전개되다가, 지난 3월달 이제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란 전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란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기간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3월달 조정이 시장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고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조정 구간에서 수많은 절대 다수의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한 개인들의 매물들이 정리가 싹 이루어진 어떤 그런 형태로 인해서 시세의 반전이 시작될 경우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내 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은 시가총액 중형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형주 중에서 핵심은 AI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파생된 그 사슬고리 내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그건 테마고, 그 테마를 제외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형태의 시장 흐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든든하게 아주 탄탄하게 형성되고 있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3월 조정장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투자적인 그 시장 내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되죠. 빠르게 개선됩니다. 개선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찾게 되는 종목들이 변동성 큰 종목들이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양상들이 펼쳐졌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베타 개수가 굉장히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듯이 우리 시장 또한 그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그 베타 개수가 크고 개인들이 선호도 높고 소위 말해서 좀 화끈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딘가요? 로봇 바이오잖아요. 이들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소부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나타난 움직임들은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IT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 어, 일종의 테마성 움직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S가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다가 어제 전환사채 1조 2천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사모펀드를 통해서. 그러면서 삼성 SDS도 급등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과 훨씬 달라졌다. 그리고 이런 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 2%, 코스닥 지수가 2.7% 올랐는데 개장하면서는 어땠나요? 개장하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치고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월등히 앞섰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수는 안정적으로 고착된 모습들 보여주는 가운데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더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리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매매 현황들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접근도 있었고요.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매도를 단행했던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일단 좀 완화되는 양상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보세요. 서진시스템, 최근에 서진시스템 저희 매매폴더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서진시스템, 대주전자, 동진세미캠, 어제 저희도 매매폴더 추가로 들어갔었는데 동진세미캠, 그리고 그동안 쉬어왔던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PSK, 다 회사 좋은 회사들 아닌가요? 그리고 2차전지의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그런 시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그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뭐냐면 바이오와 반도체를 매일같이 이렇게 좀 교차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시가총액 중형주들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최근에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종목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시세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그 종목군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딱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 놀고 있으면 된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데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쟁 때문에 막 더 힘들어지고 시끄러워지고 불안하니까 '일단 팔고 보자. 팔고 전쟁이 끝나면 좀 사 보자.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파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사실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그건 뭐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이 내가 판 가격이 이제 기준이 돼 버리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장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은 얼마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본인들 스스로가 규정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산 가격, 내가 판 가격.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판 가격이 이제 재매수를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 내가 잘못 팔았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그보다는 어떤 생각이 우선이냐면 '비싸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판 가격이 기준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많이 팔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판 가격 자체가 기준 가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고 시세는 그보다 더 올라가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부담스럽다. 위험하다.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매수를 하러 나설 수 있나요? 못해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참지 못해 또 따라가요. 따라가면 조금만 시세 건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여전히 '부담스럽다. 비싸다.'라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세 변화가 조금만 생겨도 조금만 흔들려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매도한 그 가격을 잊어버리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돼요 또.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근데 뭐 가격을 내가 예를 뭐 삼성전자 20만 원에 팔았다. 삼성전자 20만 원에 팔았는데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얼마입니까? 21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21만 1천 원이 됐는데 20만 원에 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비유를 하자면 예, 삼성전자를 비유를 하자면 삼성전자를 20만 원에 팔았는데 21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11,000원 조금만 다시 빠져라. 제발 좀 빠져라. 빠지면 사야지. 20만 원보다 싸면 사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전에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시세를 잊어버리세요. 시세를 무시하시고 뭘 보냐? 시가총액으로 접근해 보세요. 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233조예요. 보통주 기준으로. 1230조나 1200조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실제로. 근데 가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를 느껴요. 심리적 압박도 느끼고. 1200조, 1290조. 우리가 뭐 홈쇼핑이나 세일할 때 99,000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9만 원이나 99,000원이나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가격을 보면. 가격을 보면 5만 원, 5만 1,000원, 5만 2천 원.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와닿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2조, 2조 2천억 별로 와닿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으로 접근할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현재 1233조인데 주가가 40만 원 가면 지금보다 2배 올라가잖아요. 그럼 2360조가 돼요. 삼성전자 40만 원이면 삼성전자 2360조가 가게 되면 하루에 움직이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하루에 요즘 얼마씩 움직이냐면 30조, 40조, 50조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배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순위로. 예. 지금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1230조, 하이닉스가 800조까지 올랐어요. 지금 하이닉스 800조, 3위가 현대차 100조예요. 밑으로 가게 되면 시가총액 단위가 현재 100위까지 놓고 보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00위에 해당되는 종목이 5조 8천억이에요. 5조 8천억, 시가총액 50위가 18조예요. 18조부터 5조대까지가 50개 종목이 차지하는데 얘네들이 상한가를 가본들 삼성전자 하나 10% 움직이는 것보다 클까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가총액 그렇다고 최하위 아니라 그래도 적절하게 시가총액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 시세의 변화, 여기서 뭐 따블이 나든 따따블이 나든 사실 별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사야 되는데 팔아놨단 말이에요. 팔아놨는데 살려고 하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다 올랐어. 부담스러우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 중심에서 자꾸 멀리 가게 되거든요. 멀리. 시장 중심으로 점점 더 몰려가는 쪽으로 더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종목도 잘 가지고 있다가도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흔들려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되어서 그 종목을 재매수를 거의 다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판 가격보다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그 다음 다른 종목, 그 다음 다른 종목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를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처음 샀던 분들이 주식시장이 좀 오래 있다 보면 나중에 계좌에 동전주들만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항상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오기가 가격적으로는 어렵다. 그럼 시가총액을 보셔야 된다. 시가총액. 이번 주말에 제가 종목들 시가총액이 본격적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종목들 좀 압축해서 사실 어제 아침에 해드리려고 하다가 일요일날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일요일날 올려드릴 텐데 지금부터 시가총액 뭐 2배, 3배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 종목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을 보세요.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3월 한 달 동안 약 40일 정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급변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종목들의 매물들을 정리시켜주고 시세의 압박을 완화시켜주면서 무게감을 훨씬 더 가볍게, 소위 말해서 다이어트했다. 훨씬 더 작은 매수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탄력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게 결국은 전쟁이 만들어준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는 게 강세장 1막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안정적인 시세, 지수의 안정적인 흐름을 베이스로, 그걸 배경으로 종목들이 화려하게 움직이는 게 강세장 2막인데 원래 돈은 강세장 2막에서 돈이 돼요. 그 강세장 2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했던 거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가 오히려 시장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줬다. 훨씬 더 탄력적인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조성시켜줬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훨씬 더 강해진 시장이, 강시장 2막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 오늘 비싸서 따라가기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대응해야 되는. 오늘 따라가면 내일 밀릴 거 뻔히 보여요. 근데 오늘 안 따라가면 내일 밀릴 때 더 못 사요. 왜 못 사냐면 많이 올랐거든. 올랐다가 밀리니까 크게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확 붙어버리면 진짜 못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나왔을 때는 물린다는 각오. 지금 사자마자 올라가겠다.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면 매일같이 주식이 안 돼요. 오늘 딱 준비하고 있던 종목들이 딱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는 그 가격에서 내가 적절하게 타이밍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일단 들어가. 근데 거기서 한 방에 풀매수. 그건 안 되잖아요. 입질을 해보는 거예요. 입질 딱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내가 입질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밀려요. 왜냐하면 내가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밀려요. 그럼 밀리면 잘못 샀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또. 그럼 내가 산 가격이 대체적으로 제일 비싼 가격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산 가격이 내만 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같은 가격에 산 사람들이 아이고야 하면서 짧은 손은 손절하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 때 단기적으로 차익 매매를 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춤하거든요. 근데 그 매물들의 강도가 크냐? 크지 않아요. 왜?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됐거든요. 나올 매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조금 있다가 살짝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고
좀 쉬어가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럼 그때 더 사는 거예요. 그때 더. 그렇게 해서 비중을 좀 늘려놓고 그 다음날 빵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는 일부 확보해 놨잖아요. 확보해 놨으니까 더 비싼 가격이 따라 사더라도 내가 산 가격과 더 비싸게 산 가격의 중간값이 내 가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밀리더라도 내가 다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렇게 비중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머리들을 정리하고 중심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중심이 지금 어디다? 시가총액 중형주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딴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지난 조정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사셨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팔지 마시라고. 절대. 안 팔고 계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인덱스로 보시면 돼요. 하나의 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세적인 상승에 어떤 이상 기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형주들의 시가총액 레벨업은 본격화돼요. 우리는 그 본격화되는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그 본격화되는 종목들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 대응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장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려운데 지금 좀 쉽게 생각하시면 정말 쉬워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40만 원 갈 것 같나? 작년에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오기 전에 500조일 때 제가 시가총액 1000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 바닥에 오래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삼성전자, 그때 당시 삼성전자 8만원, 9만원 뭐 요럴 때잖아요. 삼성전자 15만원, 16만원 갈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 가능하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예전에 8만원대 사셨던 분들 삼성전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생각하고 사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1000조. 그게 가능해? 가능할까? 근데 가격을 바꿔놓고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이에요.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10만원, 11만원 할 때 16만 9천원이 시가총액 1000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개인분들이 6만 4천원부터 8만원대까지 계속 팔다가 결국은 얼마부터 샀냐면 19만원부터 다시 샀다고요. 삼성전자를. 시가총액 1100조 때.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정보사 보고서들 막 40만원 하잖아요. 하이닉스 200만원 막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 40만원 가면 시가총액 2360조예요. 2360조 가겠냐 하면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40만원 기대를 하잖아요. 갈 수 있어. 더블 뭐 어려웠나 생각하잖아요. 하이닉스 200만원 이제 100만 닉스 됐는데 200만 닉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실적 돈을 엄청나게 잘 벌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으로 접근하면 센데 1500조, 2300조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그렇게 가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시는 이 종목들 시가총액, 여기 보시는 시가총액,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가총액들은 1조, 2조,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02에 들어온 게 1조 2300억인데 1조 때 있고 2조 때 있고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어떻게 레벨업 될까요? 불과 1년 전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02에 시가총액이 얼마 있느냐? 102에 5천억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2025년 작년 4월 1일 5천억이에요. 시가총액 102가 5천억밖에 안 돼요.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02가 3조였었어요. 지금 2배씩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300조, 340조였다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1200조가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40조, 140조에서 지금 현재 1200조, 800조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강세장 1막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세장 2막은 얘네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올라가서 본격적인 그 지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세장 2막이에요. 그게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해졌어요. 강하게 돌아왔어요. 예, 훨씬 더 강하게. 결국 이란 전쟁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사실 되게 무서운 사실인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했잖아요. 굉장히 인류애적으로 보면 뭐 너무나 재앙과 같은 일인데 주식시장을 보면 훨씬 더 시장을 탄탄하게 소위 말해서 돈 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실제 전쟁을 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금융시장도 소위 말해서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반대매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매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다쳤다 나갔습니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지금 이제 그런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하니까 막 건설주들 움직이고 엔지니어링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하잖아요. 왜? 재건하니까. 주식시장도 재건된 상태. 이제부터 훨씬 더 가벼워지는, 강해지는 본격적인 강세장의 이막, 시작. 지수가 움직이는 거는 시장이 좋아진다는, 시장이 건강해진다는 것이고, 지수의 상승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종목들의 움직임은 돈이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 누가 제일 강하던가요? 저보다 강한 사람이 있던가요? 정말 많은 종목들. 그리고 그 많은 종목들을 적절하게 들어가고 그 부분은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알게 된 오래 있으면서 가지게 된 하나의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특히 저는 옛날 제가 제도권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강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 이 바닥에서. 지금은 뭐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요즘은 프로그램 매매가 워낙 뭐 기성을 부리고 기계적으로 하는 매매도 많고 오만 다양한 그 스킬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종목 장세가 펼쳐질 때 상당히 저희 매매 폴더가 강하다. 그 말씀을 사실이니까요. 자, 아무튼 시장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올 연말까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